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형사전문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요즘은 다크웹, 텔레그램, 온라인 커뮤니티 통해서 예전보다는 훨씬 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의료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많이 오시는 밀집 지역을 통한 현장에서 유통까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주변에서 누구나 접할 수도 있고 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노출이 될 수도 있는 마약. 오늘은 이 마약에 대한 경각심 높이기 위해서 마약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한번 차근차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약류 소지, 구매, 판매, 투약 행위는 모두 형사처벌 대상임은 분명합니다. 단순히 마약을 소지한 경우에도 범죄로 인정될 수 있고, 특히 만약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이런 행위로까지 이어지는 경우에는 형량이 크게 높아지게 됩니다. 마약은 단순 보관만으로도 유통이나 판매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매우 높은 수준의 형량을 선고하는 경우가 있고,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이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그 처벌 수위도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마약류 관련된 처벌 수위, 마약의 종류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데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류는 일단 크게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이제 향정, 그 다음에 대마, 크게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향정신성 의약품은 다시 가목, 나목, 다목, 나목 세분화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마약 또는 향정, 가목을 취급할 경우에는 법으로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향정, 나목,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또 향정, 나목 또는 대마를 취급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저는 가지고만 있었고 투약은 안 했어요. 혹은 구매는 했지만 받은 적도 없고 소지한 적도 없어요.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으세요. 투약은 하지 않고 가지고만 있었다고 하더라도 소지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구매를 위해서 금전을 송금한 행위 또한 범죄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벌될 수 있다는 점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또 요즘 마약 던지기 이런 말 아마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 이러한 마약 운반 아르바이트도 사실 많은 게 현실이에요. 단순 아르바이트로 잠시만 내가 보관하고 있다가 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가방, 차량, 집, 특정 장소에 두는 행위도 소지로 간주될 수 있으니 내가 단순히 이렇게 아르바이트만 했다라고 해서 나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또한 이걸 넘어서서 만약에 매매, 알선까지 나아갔다 그러면 처벌은 한층 더 높아지게 됩니다. 또 최근 들어서는 이런 방법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직접 마약을 사고 팔기도 하고 제3자의 거래 연결해 주기도 하고, 또 요새 가장 많은 유형은 텔레그램이나 다크웹, 중고거래 앱 등을 통해서 은밀히 거래하는 방식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범죄 조직이나 또 여러 명이 공모해서 집단적으로 마약 유통하는 경우는 담제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미성년자를 이용해서 범행에 가담시키는 경우까지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에서 매매하는 경우에는 마약 판매 게시글을 올리거나 제조 합성 방식을 게시하는 것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요. 만약 판매를 통해 금전적으로 이득까지 얻었다면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마약 매매 처벌 또한 취급한 마약의 종류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데요. 환각물질 및 향정, 라목을 취급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향정, 나목, 다목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대마 또는 향정, 가목, 원료식물을 취급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향정, 가목을 취급했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높게 처벌되게 됩니다. 마약 유통은 사회 전체에 사실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단순 투약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게 됩니다. 외국인이라도 예외 없이 국내법, 우리 대한민국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단순히 호기심이나 경제적인 이유로 가담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사람이 뭔가 음료수를 줬는데 모르고 마셨는데 사실 마약인 경우 간혹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 연말 할로윈 파티, 이런 클럽이나 유흥시설에서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들뜬 분위기 속에서 음료를 건넸는데 내가 그걸 마시고 흥분되거나 뭔가 굉장히 좀 몽롱한 기분이 드는 경우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런 상황에 의심되는 상황이든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먼저 즉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관련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한 CCTV 영상이나 주변인의 진술, 그다음에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객관적으로 내 알리바이를 확보할 수 있는 증거를 확인해
확인해 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한 이제 음주 상태이거나 마약에 처음 노출된 경우라면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기억에만 의존하기보다는 객관적으로 좀 증거를 모아두고 주변인들의 좀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진짜로 마약인 거를 모르고 마셨는지 아니면은 자의적으로 원해서 투약을 해놓고 나중에 와서 나는 모르고 그랬어요 라고 주장하는지 명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 조사가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을 대비해서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진술, 시간대별 동선 이런 것들을 빠짐없이 준비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후 형사 절차에서 실질적인 양형 판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딱 한 번 호기심에 투약했다. 이런 경우도 문제가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 한 번의 투약이라도 범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물론 투약 횟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경우보다는 좀 참작될 여지는 있지만 그렇다고 처벌 자체가 면제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딱 한 번 했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될 수 있는 가능성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딱 한 번이고 내가 어디 피해를 입힌 것도 아니고 내가 사회에 어떤 해악을 끼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처벌하나요? 마약 범죄는 개인의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사회적인 범죄로 간주되게 됩니다. 마약은 중독성이 강한 만큼 재범 가능성이 높고 또 다른 사람에게 권유하는 경우, 판매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굉장히 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간혹 해외여행 중에 현지에서는 합법이라서 괜찮겠지라는 마음으로 마약에 손을 대시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입국 과정에서 이것이 확인이 돼서 체내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면 고의적으로 이렇게 마약 반입했다 이렇게 보이는 경우들도 있고 반복 사용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정황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단순히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는 것에는 이견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유념하셔야겠습니다. 또한 한 번 투약이어서 비록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에도 마약 전과가 남게 되면 벌금 액수 자체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검사를 통해 양성이 나온 이후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은 너무 늦은 행동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변명보다는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 내지는 나와 같이 했던 사람들에 대한 어떤 정보 제공 이런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요. 치료나 재활 의지를 보이는 태도 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해 나갈 것인지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에서는 이러한 점을 첨삭해서 집행유예나 치료조건부 선고를 내리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초범이라면 투약 횟수, 사용한 약물의 종류, 구매 및 투약 경위, 중단 의지 등에 따라서 선처를 받을 여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사 초기 대응 단계에서부터 법률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만약에 단순 투약을 넘어서 매매나 상습 투약으로 단속이 되었다 라고 한다 그러면 더더욱이나 변호사와의 초기 상담 필요성은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벌이 낮겠지 단순히 이렇게 자의적으로 생각하시거나 가볍게 생각하실 일은 절대 아닙니다. 사건 초기 단계에서 경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협조했다라는 내용을 어떻게 증거로 남기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어필할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반드시 서면으로 유리한 자료를 남겨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범행 관련돼서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거나 범행에 고의가 없었다, 그 다음에 자수를 했다는 등 향후에 재판 절차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양형 요소들을 사실 개인이 혼자 준비하기에는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약 범죄의 일반 형사사건과 다른 어떤 특수성을 고려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현출될 수 있도록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약범죄 처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곧 새해를 앞두고 행복한 일만 가득해야 할 시기에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어서는 안 되겠죠. 집중 단속기간이라는 것은 곧 마약에 노출된 위험이 높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다른 사람이 권하는 음료 거절하시고 안전에 유의하며 즐거운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